42년 전 오늘인 1980년 5월 17일은 전국의 비상계엄이 확대된 날입니다. 신군부는 언론의 입을 더 틀어 막았고 지역 언론은 이후 이어진 열흘간의 참상, 5.18 민주화 운동을 제때 알리지조차 못했습니다. 5.18 42주년을 맞아 민주화 운동과 언론을 주제로 광주 MBC가 기획한 연속 보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기와 불길로 거리가 아수라장입니다. 돌멩이를 던지며 시위하는 시민에게 군인이 곤봉을 휘두릅니다. 군부의 총칼에 국민이 죽어나가면서 시내 곳곳엔 시신도 태극기를 두른 관도 늘어갔습니다. 42년 전 5월 광주의 모습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쓴 취재 수첩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에 공수부대 학교 진주, 여학생 짓밟히고 페퍼포그와 몽둥이 구타가 심했음.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최미애, 유탄으로 두부 관통상.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항쟁의 역사는 당시 언론인들의 수첩에도 기억에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난사가 시작된 거예요. 달당달당 하니까 나도 이제 겁이 나고 그 전일빌딩 앞에 있던 거기 사람들이 그때 집단 발표를 해서 많이 죽었죠. 하지만 5월 기자들의 취재는 보도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신군부의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3월경부터 이미 그 신군부에서는 언론에 대한 그 비상조치를 내렸고 특히 이게 강화됐던 것은 1980년 5월 17일부로 해서 포고령이 내려지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언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엄군은 전남도청에 언론 검열관실을 두고 모든 기사를 일일이 살펴보며 보도를 해도 될지 말지 직접 결정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검열은 분야를 따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섬마을 생활상을 그린 라디오 원고의 페이지마다 찍힌 검토필 도장도 그 흔적입니다. 저희들이 원고를 쓰면은 가서 계엄 분소에 가서 검토를 받고 거기서 검토필 도장을 찍어온 원고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5.18 참상을 알리려 쓴 지역신문 기사 지면은 삭제를 지시하는 빨간색 표시로 가득합니다. 계엄군의 검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기 5개월 전쯤 광주 MBC 직원 3명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기사를 실수로 보도했다가 505 보안부대에 끌려가 그중 1명이 4박 5일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뉴스 원고지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건데 기사 내용 자체보다도 지침을 어겼다는 점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반공연맹지부에 전시돼 있던 소련제 권총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사건 기사로 다른 신문사가 먼저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보면서 세 사람 나와 해가지고 집처로 태서 연행을 해갔어요. 광주 전남지구에서는 최초로 1호 포고령 위반 사건으로 됐거든요. 벌거벗은 그 우리 심차장 그 몸에다 뿌리 오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겨울철 1월 달에. 심할서를 쓰게 하거나 오리걸음을 시켜 모욕을 주는 등 언론인 길들이기도 반복됐습니다. 12시 안에 신문이 발행돼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리걸음을 시키잖아요. 그래갖고 상무대 그 정은감실에서 보도 검열단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약 한 1.5km? 신군부의 언론 통제로 광주의 상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고 광주는 더욱 고립됐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진실 보도, 언론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5.18 희생자들의 고통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5.18 민주묘역을 찾은 전국 각지의 시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 5.18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느껴지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특히 5.18 가짜뉴스가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1980년 당시의 왜곡 보도들이 가짜뉴스의 근원으로 꼽힙니다. 1980년 5월 22일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광주 데모 사태 닷새째. 광주 시민들의 시가지 데모는 날이 갈수록 격화돼 닷새째 유혈 사태를 빚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25일 조선일보는 5.18 민주화 운동을 무정부 상태, 시민군을 난동자라고 보도합니다. 1980년 당시 언론은 5.18을 시민들이 일으킨 폭동처럼 묘사했습니다. 신군부의 보도 전략에 따른 겁니다.
광주 항쟁은 그 폭도들에 의한 지역 분쟁의 하나다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싶었겠죠. 신군부 총칼에 시민들이 수없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도 그 사실 자체가 덮이거나 피해자 수가 터무니없이 축소됐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힘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용기를 내 갖고 써봐야 보도 검열에 걸리니까. 당시 현실은 보도되는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수부대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차에서 학생 비슷한 애들만 보이면 내려서 곤봉을 무차별로 두들기는 거라 막 머리가 터지고 이런 걸 내가 이제 직접 목격한 거니까. 약탈 사건 같은 거라든가 폭행 이런 것도 없이 시민들이 질서를 잘 유지해 줬다는 게 그게 좋고. 결국 시민들의 분노는 뻔히 보이는 사실조차 말과 글로 알리지 못하는 언론을 향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언론 때문에 오해까지 떠안게 됐다는 원망이 파다했습니다. 공수부대나 경찰도 무서웠지만 시민이나 학생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숨어서 취재를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못 쓴 거 보고 시민들이 더욱더 기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왜곡 보도의 여파는 수십 년 이어졌습니다. 항쟁이냐 사태냐, 시민군이냐 북한군이냐를 두고 논쟁과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5.18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비상식을 상식화해가지고 그게 마치 상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5.18 민주화 운동은 언론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면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2년 전 오늘도 광주에선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진압에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런 소식들이 신문과 방송에 실리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보도되지 못했지만 여러 위험을 무릅쓰며 기록을 남기려 한 언론인들도 존재했습니다. 12.6 사건, 12.12 사태가 발생한 1979년 이후 모든 언론기관은 계엄하에서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1980년 5월 무렵 각 신문과 방송사들은 잇따라 양심선언을 하며 검열에 항의하는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부 기자들이 올라왔는데 지방에서도 한 4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5월 16일 날 오후 7시에. 내용은 비상계엄 철폐하라, 전두환이 물러가라, 또 언론 자유 보장하라. 5월 16일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검열 반대와 제작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검열을 받지 않겠다는 보이콧이었는데 이를 주도한 기자협회 수뇌부들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붙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이 예전인데 고춧가루 고문도 하고 철석판 고문을 하는데 고문기술자 이근환이는 고문할 때 꼭 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지금도. 크고 작은 반발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도 검열관들하고 뭐 이런 것까지 삭제를 하느냐 말다툼을 많이 벌립니다. 그리고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알이 날아드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취재 현장을 지켰습니다. 시민이 군인의 곤봉에 얻어맞고 계엄군이 거리를 가득 메운 사진 등은 그렇게 역사적 기록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군용 헬기가 와서 저희들한테 총을 겨냥하는 거예요. 광주 역사는 내가 기록했던 그 자부심, 그 마음을 갖고 일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것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전남매일 기자들은 취재를 아무리 해도 신문에 싣지는 못하자 검열 없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인쇄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시도도 좌절되자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며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5.18이 끝난 후에도 어떻게든 참상을 알리려 한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월간 전매 6, 7월 합본호에는 반민족, 반민주라는 단어로 신군부의 만행을 표현한 편집 후기가 실렸습니다. 검열의 허점을 비집고 내보낼 수 있었던 원고였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봤어야 됐는데 아마 편집 후기에 이런 말이 써 있으리라고는 그 사람들도 생각을 못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의 사표를 3번을 썼었고 제 선배들 2분들도 사직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8호로 표지엔 5.18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피로 물든 붉은 무등산 그림을 실었지만 이는 월간지 폐간의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 언론이 기능을 못하자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의 투사회보 등 대안 언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5월만 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줄도 못 쓴 기자들이 전부 죄인 아닙니까? 그 5.18 영령들한테 사죄를 하고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언론을 지키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언론은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까지 억압과 굴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의 입이 막히면서 민주주의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2년 전 5월 20일은 광주 MBC가 불에 탔던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자 이에 화난 시민들이 광주 MBC 사옥에 불을 낸 건데요. 광주 MBC가 당시 어떤 방송을 했던 건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밤 9시 반쯤 광주 MBC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볼펜 한 자루 남지 않고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4층, 5층, 옥상 위로까지 쭉 불기둥이 올라가서 그대로 다 전소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나는 피눈물 났지요. 시민들은 광주 MBC가 5.18 민주화운동을 축소 왜곡 보도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습니다. 전날 80년 5월 19일 밤 10시 36분 계엄당국의 요구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막을 내보낸 게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보도였습니다. 유언배에 속지 마십시오.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눈앞에 수없이 죽어간 학생 시민을 목격한 시민들은 방송국에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걸어오고 분노를 터뜨렸다. 문제의 자막이 나간 이튿날 사실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이곳에 있던 광주 MBC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급기야 건물 안으로 화염병이 날아들며 불이 났습니다. 넉 달쯤 뒤 시민 2명이 방화 혐의로 붙잡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실제 방화를 한 사람이 맞는지, 계엄군 편의대가 방화를 유도했다는 소수설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진짜로 MBC 방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두 사람의 방화라고 당시 공안당국이 조작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MBC 화재는 열흘간의 5.18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력을 동원해가며 언론을 좌우하고 결국엔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 신군부의 만행. 내가 데스크인데 데스크 옆자리에 앉아서 권총 놔두고 기사를 자기가 고치기까지 했어요.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보도 원칙을 저버려 시민에 응징당한 언론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분들이 있어서 불행하는 거란 말이야. 우린 프로니까. 시청자 손해에서 회사가 불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로서는 죄인이거든. 앞으로도 언론이 잊어선 안 될 가치 역시 상기시킵니다. 권력과 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언론 자유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광주 MBC 궁동사옥은 권력의 언론 탄압과 저항, 왜곡 보도와 시민 분노의 상징적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언론이 무력화됐던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큰 만큼 되짚어봐야 할 부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에 10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모였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집단 발표가 시작됩니다.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총상을 입습니다. 5월 21일 집단 발표는 5.18 민주화운동 중 벌어진 사건 중에서도 최대 비극으로 꼽힙니다. 1시쯤에 통신병이 발포 명령 떨어졌습니다. 차대위한테 보고를 하니까 차대위가 그대로 발포해가지고 42년이 흘렀습니다. 누가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라고 명령했는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 당시 묻혔던 사실관계들 중 일부는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전두환은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언론이 사실상 무력화됐던 여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일단은 어떤 자기들의 정당성,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이른바 그 정권 창탈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죠.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통제에 항의하며 검열 거부에 나섰던 기자들은 당시 언론투쟁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일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참상을 목격한 언론인들은 더 늦기 전에 5.18의 책임과 피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실제 나는 이 현장에 있었고 보았고 지금도 여기 광주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왔지만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겁니다. 언론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했던 경험. 언론이 정치는 물론 자본 등 어떤 권력에도 다시는 휘둘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부당한 권력이 저하고 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이 사회가 변했다고 하지만. 이전 독재 시절에 비해 언론 자유가 늘었지만 그만큼 기자 정신이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회의는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무엇이 오늘날 언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들을 기러기로 몰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불리는 데 대하여 언론인들 자신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진솔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언론의 소명을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5.18 당시 무기력했던 언론의 모습은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